안녕하세요. 정구입니다. 연말정산, 소득공제, 세액공제 이런 용어들 너무 어려우셨죠? 그래서 연말정산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연말정산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. 소득에 따라 과세 표준이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세금을 떼가거든요. 그래서 보면 뭐 이런 과세 표준 기준에 따라서 세율이 이렇게 달라져요. 그런데 아까 전에 그 소득을 알아야지 세율이 정해지는데 연봉 이외의 소득이 존재해요. 보면 명절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야근이나 초과 근무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또 성과가 좋으면 인센티브를 받잖아요.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봉 계약서 같은 거를 받더라도 그 이외의 소득이 더 생기기 때문에 그 세금을 정할 때 그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요. 미리 정하면 아무리 의미가 없는 게 1월 달에 우리가 그 해에 얼마나 우리가 야근을 할지 모르잖아요. 그것처럼 우리가 연봉 계약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 수도 있는 거고 그거보다 더 갑자기 중간에 이직을 하면서 소득이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그게 다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소득을 계산하려면 한 해가 끝나야지만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총 소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더 낼지 돌려줄지를 판단을 하게 돼요. 그게 바로 연말정산이라는 제도고요. 그래서 보통 작년 연봉이나 아니면 올해 연봉 계약을 했으면 그 연봉 수준으로 먼저 소득세율을 정해서 네가 연봉이 뭐 3천이면 이 정도니까 소득세율은 15%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월급에서 차감을 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다 정산을 했더니 너가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단 더 미치네. 그러면 세금을 돌려주는 거고 또 생각보다 소득이 더 많았잖아 하면 세금을 더 징수하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연말정산의 의미인 거고요. 왜냐면 연초에는 우리가 추가 소득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기준값으로 세금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더 낼지 안 낼지를 판단하는 거예요. 그럼 소득공제는 뭔지 궁금하실 거잖아요. 참고로 이제 아까 연말정산은 이제 우리가 세금을 얼마나 낼지 총 정산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. 근데 과세표준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아는 총급여액이 아니에요. 총급여액이 이제 연봉, 상여, 뭐 초과근무 뭐 이런 것들 다 합친 거거든요. 일종의 보통 쉽게 말해서 보통 총급여액을 영끌 우리가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을 총급여액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거에서 이걸로 세금을 정하는 게 아니라 종합과세표준액이라는 걸 기준으로 여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해요. 이 종합과세표준액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연끌을 했던 그 급여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을 종합과세표준액으로 정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봉 3천이라고 했을 때 연봉 3천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낮은 세율을 받거나 아니면 그 과세표준 기준이 더 낮게 측정돼서 세율은 같더라도 세금을 더 적게 낼 수가 있게 돼요. 그래서 소득 공제액이 커지면 우리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기준 그 소득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 더 낮아지게 돼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득 공제가 말 그대로 내가 세금으로 낼 소득을 빼준다는 그 의미 말 그대로예요. 그래서 이 소득 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걸 빼주냐면 근로소득 공제라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인적 공제, 뭐 가족들, 뭐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이렇게 해서 뭐 인적 공제 안 올리더라도 본인이 있으니까 본인 150만 원을 빼주고요.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라는 게 있어서 이 급여액 기준에 따라서 기본 공제를 해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기본으로 우리가 근로소득을 받으면 근로소득 공제랑 인적 공제, 그 다음에 뭐 국민연금 같은 거 다 기본적으로 4대 보험 같은 거 납부하면 뭐 건강보험이랑 이런 것도 내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세금만 내고 월급을 받을 때 이런 세금을 다 공제하고 되면 이것도 다 그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강제로 가입시키는 그런 상품들이잖아요. 그리고 우리가 이 돈을 빼고 나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돈은 이걸 뺀 돈이다 보니까 그런 돈을 다 세금 산정할 때 그 돈을 다 빼줘요. 그래서 이런 돈을 다 빼고 난 금액이 실제 우리가 과세되는 금액이 되는 거죠.
그래서 보면 우리가 연봉 뭐 3천이다 이랬을 때도 이런 인적공제에서 세금 기준을 이렇게 150만 원 빼주고 얼마 빼주고 이런 게 다 낮아져요. 실제 예를 들어 볼게요. 예를 들어서 연봉 3천이 얼마나 세금을 내야 되냐면, 만약에 그 소득공제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3천만 원은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사이니까 세율이 15%예요. 근데 이게 여기 표에 있는 거에서 보면 알겠지만, 단순히 우리가 이 사이에 있다 해서 세율을 곱하기 15%에서 그렇게 해서 내는 게 아니라, 이렇게 있으면 1200만 원까지는 6%를 내고, 그 다음에 1200만 원 초과하고 46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15%를 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계산할 때, 이러면 이걸 다 내가 만약에 3천만 원을 번다고 치면 1200만 원은 6%고, 그 다음에 1800만 원은 15%를 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이 계산하기가 연봉 구간이 좀 높아지면 계산하기가 복잡하잖아요. 이거 다시 빼기하고 더하기 해서 내가 얼마인가를 역계산하기 힘드니까 누진공제라는 거를 상수를 만들어서 내 연봉 구간에 있는 거에서 세율을 곱하고 여기서 누진공제를 빼주면 내 과세 금액이 나오게 돼 있어요.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소득공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저희가 3천만 원에서 세율 15%를 하고 누진공제 108만 원을 빼면 342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. 그런데 우리가 뭐 별거 안 하고 아까 기본소득 여기 보면 근로소득공제랑 인적공제랑 뭐 우리가 국민보험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걸 내면 그냥 자연스럽게 세금을 내면 내는 돈들이 있거든요. 그 금액도 사실 무시하지 못해요. 그 우리가 뭐 특별한 상품을 가입하지 않아도 이 기본으로 빠지는 금액이 연봉 3천 기준으로 한다고 치면 대충 근로소득공제가 한 975만 원 정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인적공제가 자기만 한다고 했을 때 150만 원이 빠지고, 국민연금도 한 130만 원 정도 빠질 거고요.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나 이런 거 고용보험도 빼면 1년이면 124만 원 정도가 빠질 거예요. 그러면 실제 과세 대상의 금액은 총 급여액이 3천만 원이지만 이런 소득공제를 빼면 1379만 원을 빼면 이 금액이 대충 1700만 원 언저리가 되죠. 거기에서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누진공제를 빼면 119만 원이 돼요. 아까 전에 342만 원이 119만 원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자기 세금 기준이 되는 소득을 쥐어주는 게 소득공제인 거예요. 그럼 세액공제는 뭔지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. 보면 이제 어떤 거 소득공제가 뭐고 세액공제도 있다는데 그게 뭐지? 상품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세액공제는 이미 다 아까 전에 과세 어떤 세금 기준이 있는 그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은 그 과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있잖아요.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그 세율, 여기 세율과 누진공제를 빼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계산돼요. 근데 세액공제는 이 세금 내야 할 세금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. 그래서 세액공제랑 소득공제랑 보면 어떤 게 유리하냐 그런 게 논란이 많은데, 세액공제는 이미 산정이 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거잖아요. 여기에 뭐 특별히 곱하기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 최종 세금에서 어떤 세금 계산했을 때 뭐 세액 감면, 뭐 연금계좌, 연금저축, 퇴직연금, 뭐 근로소득공제, 뭐 의료비나 교육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금을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경우에는 내가 아까 전에 그 내 과세액 내가 번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세율을 곱해서 나온 그 세금에서 이 감면해준 금액을 빼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세금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어떤 금액이 나오면 빼주는 거다 보니까 뭐 게임으로 치면 고정됨처럼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내 세금에서 이거에서 계산된 어떤 세액공제 금액을 빼주면 할인해 줬으니까 그 금액을 깎아지는 거죠. 근데 참고로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랑 다른 게, 소득공제에서는 여기서 그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급여의 그 소득을 낮춰주잖아요. 그리고 세율이 보면 아까 전에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소득이 구간이 달라지면 이 세율도 달라지고,
그 다음에 세율이 곱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소득공제를 받으면 그 세율 여기에서 줄어든 모수가 작아지니까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더 큰 폭으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소득이 높으면 이제 이런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더 유리하죠.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른 뭐 세액공제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그런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맥시멈에서 7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세액공제 받는 게 70만 원이라고 하면 내가 산출세액이 뭐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이다. 어떤 사람은 소득이 적어서 세액이 100만 원이다 해도 결국은 그 상품 최소 맥시멈으로 가입한다고 해도 70만 원 빠지니까 소득이 적은 사람은, 그래서 세금이 100만 원이면 30만 원만 내면 되는 거고, 소득이 높아서 세금이 500만 원이 나온 사람은 70만 원을 빼면 430만 원이니까 이 비율로 치면 되게 크지 않지만 뭐 일단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. 뭐 그런 용도로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간단히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계산이 돼요. 그래서 총 급여액이나 이런 거는 소득공제를 통해서 금액이 낮아지는 이제 종합소득세 표준과세 금액이 나오는 거고, 이 금액을 이 종합소득세율을 이용해서 이 세율을 곱하고,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그 구간에 따라서 똑같이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에 15%를 곱하는 게 아니라 1200만 원까지는 6%고 그 초과분은 15%고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했잖아요. 그 계산한 거를 편하게 계산하기 위한 누진공제를 뺀 금액에 그 다음에 그거를 곱하면 이제 실제 세금이 나오고, 이 세금에서 세액공제 상품들이나 이런 것을 세액공제 해주는 게 있으면 그걸 빼주면 실제 최종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그 가격이 나오거든요. 보통 이거 소득공제 그런 회사에서 납부할 때 이런 산출하는 그 공제 내역을 보거나 이런 표 형태로 입력하는 게 나올 텐데, 여기서 이런 소득공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소득공제, 기본공제, 뭐 인적공제,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, 특별소득공제, 이게 결국은 다 내 소득액을 낮춰서 세금을 낮춰주는 거고요. 이 연두색 그 녹색 부분이요. 세공제 이런 식으로 최종 산출세액이 나오면 거기서 세금을 그냥 마이너스로 단순히 빼주는 것이에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연말 정산을 하게 되면 내가 내 연봉이나 아니면 작년 소득 기준으로 적당히 냈던 세금이 1000만 원이라고 치면, 여기서 내 월급에서 그걸 냈던 세금 곱하기 12를 곱하여서 그 원래 낸 세금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고 치면, 연말정산을 그걸 다 해서 했는데 내가 세금을 900만 원이 냈으면 차감징수액이 100만 원이어서 100만 원을 더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이런 거고요. 만약에 연말정산을 했을 때 세금을 내가 더 냈다, 또 과세표준에서 내가 원래 실제 다 깎고 여기 소득공제 빼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까지 다 했는데 너가 산정한 결정세액이 1100만 원이네 이러면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되면 이때는 정부에서 이제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치면 제가 152만 3,880원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거죠. 이제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셨죠? 이런 거를 이제 하려면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, 소득공제가 큰 폭으로 많이 줄일 수 있는 요소고, 세액공제도 세금을 낮출 수 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그 상품들이 있거든요.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.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는 좀 더 다뤄볼 거예요. 이제 개념이 정리되셨죠? 지금까지 정쿠의 무한동력이었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.